여러분, 빵 하나에 16,000원입니다. 이 가격표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돈이면 치킨을 먹겠다. 실제로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뉴스에서 단순히 빵이 비싸다는 이야기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평범하게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빵 하나가 15,000원, 16,000원, 두 개만 집어도 3만 원이 넘습니다. 가족끼리 빵 몇 개 사면 4만 원, 5만 원. 그런데 여기서 커피 한 잔까지 마시면 얼마입니까? 이제 빵집에 들어가서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들었다가는 계산대 앞에서 깜짝 놀랍니다. 이게 정말 빵값 맞아?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빵을 만드는 사장님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밀가루가 올랐습니다. 버터도 올랐습니다. 설탕도 올랐습니다. 전기료도 올랐습니다. 인건비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빵집 사장님이 무조건 폭리를 취한다고 몰아붙일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왜 이렇게 모든 비용이 올라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기사에서 소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베이커리 가격 지수는 138점, 일본은 126점, 미국도 126점, 프랑스는 120. 우리나라 베이커리 가격 수준이 주요 국가보다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 숫자가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특별히 빵을 사치품처럼 먹는 사람들이라서 비싼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빵 하나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끔 가족과 외식하고 주말에 치킨 한 마리 시켜 먹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평범한 소비 하나하나가 계산기가 필요해졌습니다. 이거 살까? 그냥 집에서 먹을까? 이 돈이면 다른 걸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소비자는 결국 지갑을 닫습니다. 자영업자는 손님이 줄었다고 합니다. 손님은 물가가 너무 비싸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원가가 올랐다고 합니다. 정부는 물가를 잡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뭡니까? 그냥 비쌉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정책이라는 게 결국 국민의 일상에서 결과가 나타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어떤 거창한 대책을 발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가 안정 대책, 민생 안정 대책, 소상공인 지원 대책, 서민 부담 완화 대책, 다 좋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마트에 가고 시장에 가고 빵집에 가고 식당에 갔을 때, 아, 확실히 좀 나아졌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체감은 계속 다릅니다. 월급 들어오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는 더 빨라졌는데 정작 살 수 있는 물건은 줄어드는 느낌. 이게 바로 국민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생활비 압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치권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뉴스에서 정부가 물가가 안정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직접 장을 보고, 직접 외식을 하고, 직접 카드값을 확인합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와 정부가 발표하는 숫자 사이의 괴리가 커질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물가 안정이 도대체 누구에게 안정된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경찰 이야기도 한번 짚어야 합니다. 사실 빵값 문제의 직접적인 책임이 경찰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이 빵값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베이커리 원가를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가 문제를 경찰의 책임으로 연결하는 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정부와 국가 시스템 전체에 던지는 질문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국가는 국민이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치안도 중요합니다. 경찰에 대한 신뢰도 중요합니다. 경제도 중요합니다. 물가도 중요합니다. 국민은 결국 이 모든 국가 시스템을 하나의 현실로 경험합니다. 내가 밤길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가? 내 월급으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가? 아이에게 간식 하나 마음 편하게 사줄 수 있는가? 부모님 모시고 외식 한번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바로 국민이 느끼는 국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정말 민생을 이야기하려면 거창한 구호보다 이런 숫자를 봐야 합니다. 빵 하나가 얼마인지, 김치찌개 한 그릇이 얼마인지, 치킨 한 마리가 얼마인지, 커피 한 잔이 얼마인지, 아파트 관리비가 얼마인지, 전기요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월급에서 세금과 각종 비용을 빼고 나면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삶은 정책 보고서가 아니라
계산대 앞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1만 6천 원짜리 빵을 집어들고 이걸 살까 말까 고민하는 순간 국민은 경제를 체감합니다. 치킨 한 마리를 주문하면서 이것도 이제 부담되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국민은 물가를 체감합니다. 월급날 통장을 확인하면서 왜 돈이 이렇게 빨리 없어지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국민은 정부의 경제 정책을 평가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뉴스에서 가장 씁쓸한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고 봅니다. 빵 하나가 비싸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빵 하나를 사면서도 국민이 죄책감과 부담을 느껴야 하는 사회가 되어가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비싼 빵을 안 사 먹으면 됩니다. 저렴한 빵을 먹으면 됩니다.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됩니다. 그런 선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든 문제를 소비자의 선택 문제로만 돌려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은 결국 국민 전체의 생활 수준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빵값 1만 6천 원은 그냥 비싼 빵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빠듯한 가게 살림을 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가족 간식으로 뭘 사줄까라는 문제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말 국민에게 신뢰받고 싶다면 물가 잡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국민들이 실제로 물가가 내려갔다고 느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말보다 결과, 구호보다 체감, 대책 발표보다 실제 생활비 부담 감소,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이 어느 쪽이냐를 떠나서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못한 건 못했다고 해야 합니다. 무조건 정부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 무조건 반대돼서도 안 됩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건 정치적 팬심이 아니라 냉정한 평가입니다. 빵값이 비싸면 왜 비싼지 따져야 하고 물가가 오른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야 하고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면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다음 선거에서 평가하면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결국 오늘의 1만 6천 원짜리 빵은 단순한 빵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빵 하나 사면서 망설이고 치킨 한 마리 시키면서 가격을 계산하고 외식 한 번 하면서 가족 수를 세고 마트에서 물건 하나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는 사회.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이 이런 모습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권에도 묻고 싶습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게 정말 거창한 구호입니까? 아니면 월급 받아서 가족 먹여 살리고 가끔 빵 하나 마음 편하게 사 먹을 수 있는 평범한 삶입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건 대단한 특혜가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일해서